그럼 제가 의무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낙찰받은 S업체 대표에게 탈락한 L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다. 데는 계속 같이 들어가는데 계속 떨어져요. 한 번. 협력업체기도 하고 같이 사서 팔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같이 하는. 근데 왜 협력업체인데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김소령이 부임하기 이전엔 특정 업체가 들러리를 설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제 전임자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제가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견적서를 제출했던 그 업체가 다른 업체 견적서를 같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통 3장을 가져옵니다. 특정 업체가 경쟁업체의 견적서까지 직접 작성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쟁 관계인 두 업체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사했다.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책자를 쓸 때 받침 기역을 연결해 쓰는 습관과 아라비아 숫자 0을 연결해 쓰는 습관 등 유사성이 발견됐다. 한획으로 해서 연결해서 쓰는데 이런 모양은 이거는 정말 동일한 필적이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게 누구 필체예요? 이게 지금 영업하는 사람의 필체입니까? 우리는 우리 비행적서만 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다른 데 가서 하나 받아와라 해서 넣어줬겠죠? 그러지 않았는데 남 견적 막 써가지고 갖다 줬겠어요? 사무실에 빈 견적서를 준비해두고 병사들에게 견적서를 쓰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빈 견적서는 많이 갖고는 있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를 보자면 또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 이제 실제 자주 거래하는 업체들 도장도 많이 갖고 있었었고. 근데 담당관님이 지시를 하면 그걸 저희가 써서 결제를 받죠. 그런 식이었죠. 계약한 금액입니다. 김소령은 담당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계약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프린터가 그 당시에 396만 원에 같은 모델이 C3550이라는 모델이 수의계약이 됐고 조달청에는 286만 원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이 수의계약 대비해서 약 72% 수준입니다. 가구류의 경우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최소 잡아서 3분의 1이 국고 손실이 됐고 그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10억인가요? 3년 동안? 예, 03년부터 05년까지. 물건을 비싸게 구매함으로써 해군이 3억 9천만 원,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3억 5천만 원, 공군이 1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김소령은 수의계약의 관행을 깨고 시장조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 단가를 대폭 낮추었다. 그 견적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한번 뽑아드릴까요? 예. 14만 원에 2005년도에 이제 이 계룡대에 들어간 거고 사장님은 요게 8만 5천 원이네요. 예, 그렇죠. 8만 5천 원. 그 당시 7개월 동안에 제가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업무 개선을 통해 국고 손실을 방지했지만 이 시기 근무 평정에서 김소령은 최하 점수인 2등급을 받았다. 호봉이 6개월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받으면 전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제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하 점수인 2등급을 부여한 사람은 김소령의 직속 상관인 군수처장이었다. 2등급을 준 근거가 뭔지 물어봤다.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네. 자랑하면 못한다고 쓰는 그런 양지내가 여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못하니까 못하다고 하고
똑같은 이야기 두 번, 세 번 하니까 싫은 소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파렴치범이라든지 부대에 어떤 그 욕을 되게 한 사람이 아닌가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떤 업무 때문에 마찰이 있다고 그래서 뭐 일을 줬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김소령에게 타부대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유는 업무 적응 미숙. 제가 강제 전출이 됐습니다. 전출 사유는 업무 적응 미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특정 업체 수의계약을 주고 그 대가로 인해서 이 대가를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제가 적응을 못했던 겁니다. 업무 적응 미숙이 아니라 업무를 너무 잘해서 아무래도 제가 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해군은 새 근무지로 간 김소령에게 5개월 동안 병사의 책상을 함께 쓰도록 하는 등 수모를 주었다고 한다. 그 책상을 같이 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병이 일을 할 때는 저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동기 사무실에 가거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서 옥상에 갔고 그래서 5개월 동안을 거의 옥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전출을 당한 거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도시락을 좀 싸줬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냥 식당밥 맛있고 싸고 좋은데 그냥 식당에서 먹지 나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부 쪽 식당이니까 이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본인이 밥을 먹으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굶은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죠. 네, 책상을 사병과 같이 쓰게 했다. 김소령으로서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네요. 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한 장교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근무평정이 개인 감정을 기초로 해서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해군에 삭제를 요청해서 결국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없었던 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김영수 소령이 제기한 국고 손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군 수사기관이 군납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육군 헌병대 군수처장이 분리발주를 지시한 사실을 고발했다. 육군 헌병대대는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소령은 두 번째로 해군 헌병대를 찾아 분리발주를 지시한 사실을 고발했다. 해군 헌병대 정모 중령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한테 불법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군납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이고 또 비공식적인 것은 저를 불러서 네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과를 받아주겠다. 김소령은 세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다. 분리발주를 지시한 군수처장과 고단가 수의 계약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고소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 사건으로 처리해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다고 한다. 수사관 손모 준이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겠다며 김소령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뭐 향응은 요구한 거는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 뭐 술 한잔 사는 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본인이 이 행처를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따라가서 거기에서 제가 카드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상납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 부적절한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아 조기 전역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그리고 군 검찰까지 3차례나 수사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드디어 군 외부에 있는 기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은 네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소극적인 수사로 수의 계약으로 인한 국고